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CPFD라는 그 유동층 전용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미국 본사에서 각종 그 리액터 장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양이 조금 많은 관계로 조금 속도를 내서 제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유동층이라는 그 현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면서 또 다상의 어떤 그 유동 현상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워낙 그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CPFD라는 회사에서 제안하고 개발하고 상용화시킨 MPPing 메소드라는 뉴메리컬 메소드를 이용해서 특히나 유동층에 굉장히 특성화시켜서 시뮬레이션 스킴을 개발을 했고 그거에 대한 실제 장비에 대한 케이스 스토리를 보시는 것처럼 폴리실콘 증착 장비, 그 다음에 FB 가스파이어, 그 다음에 FCC, 그 다음에 CFB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과 2번은 케이스 1번은 사실 데포지션 레이트, 그러니까 실리콘이 증착해가지고 들어가 있던 시드 파티클이 얼마나 라디우스가 이제 커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메인이 포커스고요. 케이스 두 번째 거는 제가 어제 유동층 튜토리얼도 들었지만 가장 이제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 과연 유동층 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그 패턴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유동층 장비를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계속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풀 인더스트리얼 케이스에서 장비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고 또 저희 그 CPF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2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3번하고 4번은 순전히 콜드베드 상태에서 과연 오퍼레이팅 하는 중간에 어디에 마모가 생기는지, 그래서 저 3, 4번은 실제로 과제였으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장비 회사에서 마모가 발생을 하는 거를 예측하고 싶다는 그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CPFD란 이제 뭐냐, 그래서 Computational Particle and Fluid Dynamic이라고 이제 본사에서 이름을 지었고요. 앞서 설명해주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CFD에서 오일리안 기반으로 유동층을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CPFD는 MPP, 멀티페이즈 파티클 인셀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그랑시안 관점의 파티클을 실제로 띄우면서 거기에 유동 그 오일러 그리드에서는 유동에 관련된 프로퍼티를 계산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 방식이 바로 MPP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 두 가지 스킴을 기존의 방식에서는 기존에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에서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커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을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유동에 넘겨주고 유동에서 계산한 결과를 다시 파티클에 넘겨주는 거를 이전 스텝의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전 스텝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스텝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풀리 임플리시트에 있다는 거는 그 타임 스텝에서 두 개의 관점에 대한 식을 풀리 커플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풀리 커플 시킨 매개 변수는 파티클 볼륨 프랙션, 그래서 오일러 셀 하나에 파티클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도시를 커플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 스트레스 텐서라든지 아니면 파티클 컬리전, 파티클하고 월하고의 디플렉션 되는 부분을 아주 그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유체다 가정을 해가지고 그 셀 안에 몇 퍼센트가 차있냐 안 차있냐라는 개념으로 파티클의 거동을 계산을 했다면 이 부분 저희는 실제로 파티클을 다 거동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셨던 거,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당연히 인풋 조건으로 다양한 그 분포의 파티클 사이즈를 입력할 수도 있고 초기 조건으로, 그 다음에 그게 내부에서 해석이 돼가지고 어디는 덴스되고 어디는 다이렉트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임의의 평면에서 내가 결과를 뽑아내서 이 평면에서의 사이즈별 포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옆에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은 철저하게 파티클이 지금 덴스한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다일루트한 영역인데, 덴스한 영역에서부터 다일루트 되는 그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가장 지금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하고 가스, 가스하고 솔리드, 솔리드하고 솔리드의 어떤 케미칼 리액션이 들어가서 아까 케이스 1처럼 폴리실리콘 증착 같은 장비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슈퍼 파티클 혹은 컴퓨테이션 파티클이라는 개념을 써서 피지컬 파티클 여러 개를 대변하는 컴퓨테이셔널 파티클을 이용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파티클의 수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폴리실리콘 데포지션 리액터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석의 주 목적은 정량적으로 파티클의 사이즈가 변화되는 추이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티클이 증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데포지션 돼가지고 파인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파인의 양을 실험치와 비교해서 얼마나 발생됐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교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석 과정은 이제 순수한 폴리실리콘 시드가 들어가고 거기에 실란 가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반응을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사이즈는 50마이크로에서 1mm 정도로 분포를 갖고 인풋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반응에 관련된 거는 제가 반응 전공을 안 해서 확실하기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헤터지니어스리였어요. 그래서 서페이스 리액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하고 파티클 표면하고에 반응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가스하고 반응하는 부분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실란 가스하고 파티클이 반응을 해가지고 실리콘이 점점 두꺼워지는 반응에 대한 관련된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란 가스가 데포지션 돼가지고 아주 파인한 실리콘 입자들이 분진들이 발생하는 그 가스가 됩니다. 근데 CPFD에서는 솔리드 모델링은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드 파티클에 대해서만 파티클로 모사를 하고 지금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파인에 대해서는 가스화처럼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파인이 또 다시 시드하고 붙여가지고 증착되는 이 세 단계의 케미칼 리액션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다이아미터나 장비의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들어가는 실란 가스의 몰 프랙션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연 얼마의 실리콘 데포지션 양이 발생을 하고 파인이 얼마나 생성이 되는지 그거가 이제 주 메인 목적이 되겠고요. 장비의 디멘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 조건은 이런 식으로 650도 정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라는 게 아주 그냥 리니어로 파인이 그 실리콘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인은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파티클이지만 그걸 가스화 취급해가지고 그런 파인이 실리콘을 만나면 바로 반응해서 어떤 개수를 가지고 증착을 하게끔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유사하게 따라가는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실란 가스의 몰 프랙션을 늘림에 의해서 실험치에 대한 그 데포지션 되는 양 그거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된 양을 이렇게 비교를 했다. 그래서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정성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이후에 이미 그 마지막 단면에서 증착된 폴리실리콘 그 파티클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양을 계산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실란 가스의 몰 농도를 높이면서 발생된 파인의 양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3차원으로 어떤 가시화를 한 결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속도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이제 타임 에버리지 되겠고 타임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한 속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티클 볼륨 프랙션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버블링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부에서는 어떤 가스도 발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체 양을 초기 것과 최종 그 프로세싱 끝난 이후의 값과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폴리실리콘이 증착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 케이스 1에 대한 결론은 정량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잘 쫓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이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모델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그 헤터지니어스 반응까지 포함을 시켜서 플래시코 증착이 양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장비의 FB 그 가스파이어에 대해서 내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 개념으로 가스파이어, 콜 가스파이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장비 모델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풀 3차원 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일은 STL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4개의 안에 사이클론이 있는데 사이클론을 함께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케이스에 대해서 사이클론의 인넷을 전체 챔버 해석 도메인에서의 아웃넷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의 아웃넷에서는 일정한 파티클 사이즈 구별을 갖는 파티클들을 피드하는 걸로 그렇게 강도 조건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스파저가 있어서 아래쪽 방향으로 에어하고 H2 가스가 이제 분사되는 시스템으로 경계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면에는 열 조건을 줬고요.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십니다. 지금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파티클의 색깔을 그레이스케일로 해가지고 바깥쪽에서 보기에 유동층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셔를 한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파티클 볼륨 프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층의 매즘이 뭐 어딘지는 제가 유동층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버블이 안 생기는 걸로 봐서는 버블 플루이다이제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뭐 하단부에는 굉장히 덴스한,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플루이다이제이션 됐다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녀석도 있고 세퍼레이션 돼가지고 뭐 하단부로 계속 밀려내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가시화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티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헤터지니어스 리액션과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 다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티클이 반응을 통해서 온도로 변하는 그런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파티클의 온도 플롯을 한 결과가 되고요. 스파저에서 에어가스가 나오자마자 O2가 연소를 해가지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파저 근처에서 이제 파티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임의로 그 사이클론 아웃렛 쪽에서 나오는 파티클에 대해서만 특정 아이디를 구현을 해서 과연 그 사이클론에서 나오는 파티클이 얼마나 잘 혼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사이클론 아웃렛에서 나오는 파티클이 되겠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 섞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CFD처럼 컨트롤 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속도의 색깔 분포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플루이드 쪽에서의 온도 분포,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몰 프랙션, H2의 몰 프랙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3차원 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유동층 내 현상을 사실적으로 모사를 해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결론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각 결과를 타임 에버리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험하실 때 답답하셨던 부분이 뭐 상부, 하부, 중부 이렇게 프로브를 찍어가지고 프레셔 값을 이용해서 뭐 상부 쪽으로 뭐 어떤 가스나 파티클이 이동을 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금 요 가운데 그림에서는 빨간색 스팟 부분, 요 부분만 결과적으로 파티클들이 지금 상류로 올라가는 영역이고,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다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Z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CPFD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벽면의 마모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티클을 실제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파티클이 벽면에 부딪힐 때마다 거기에 그 각도,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값을 이용해가지고 어디가 마모가 심하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빨간색 영역이 파티클하고 월하고 가장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시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신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풀 인더스트리얼 케이스, 그러니까 실험의 아주 작은 케이스나 심플한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장비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부 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3번은 FCC 리제너레이터인데, 요거에 대한 그 본사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실 이 장비가 내부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사이클론 벽면에 마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했던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는 사이클론은 다 해석을 하지 않고 사이클론의 인넷과 아웃넷으로 나눠가지고 인풋 조건을 경계 조건을 주게 됐고요. 해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처럼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서 파티클이 이제 어떻게 내부에서 거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촉매가 들어가는 주입되는 이 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 바깥쪽으로는 파티클만 들어가고 안쪽으로는 가스만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쪽이 가스, 파티클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파티클의 거동이 한쪽으로 몰렸고, 그로 인해서 파티클이 많이 부딪히는 쪽 사이클론 안쪽 벽에서 마모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장비에서의 문제와 유사하게 분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수정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웃넷 부분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이클론을 통해서 나오는 녀석들이 바로 지금 아웃넷을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장비를 모디파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스 플로우에 대한 결과인데, 한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시간 평균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 평균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당연히 이제 하단부의 곡관 형태의 피드 파이프가 문제가 된 걸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마모되는 가스 플로우. 그래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마모에 관련된 팩터를 찾아낸다.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예. 그 다음에 케이스 4번은 이제 컴버스터에 대한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전히 콜드베드 상태에서 이제 마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마모 포인트는 사이클론 인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마모가 덜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앞서서는 한 번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CPFD에서 사용되는 격자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뉴메리컬하게 심도 있게 들어가면 FD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격자계가 정방형 이어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FDM이 워낙 계산 속도가 유체 쪽을 푸는데 빠르기 때문에 지금 CPFD는 요거를 채용을 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좀 경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초기 인풋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래서 초기에 차 있는 그 배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액션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마모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에 대한 각도하고 S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얼마나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는 그 사이클론으로 들어가는 입구 형상에 대해서 크기, 그 다음에 형상,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요. 보신 것처럼 뭐 사이즈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 다음에 뭐 묵류를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뭐 이런 걸로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석한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석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케이스가 이런 형태의 케이스여서 마모가 심했는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최적의 어떤 사이클론 입구 형상을 얻어냈다. 이로 인해서 장비가 모디파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도 제가 CFD 유동충 튜토리얼을 들었지만, 사실 CFD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사실도 뭐 그렇게 에큐레시를 실험만큼 따라가기는 아직 전반적으로 다 기술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입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장비를 계속 쳐다보고 있게만 시킨다. 왜 시키냐? 그 장비에 대해서 유동층이 어떻게 발전되고 내가 유량을 좀 더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변하는지를 계속 감을 익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이 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조건을 바꿔가면서 해봄으로써 유동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얻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마모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리액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정량적은 아니더라도 정성적으로 차이에 대한 비교는 시뮬레이션으로도 유동층에 대한 현상을 규명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